안녕하세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 포럼 고재량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짧고 굵은 연말정산 콘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질까?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세액공제 상품, 그 대표적인 바로 그 연금저축과 IRP, 저희 매년 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 직장인의 관점에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가 달라진대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서비스와 두 가지 공제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서비스인데요. 일단 두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새로 이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게 먼저 제공이 되고요. 국세청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원래 근로자가 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그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측이 이제 일일이 이렇게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동의 신청만 하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그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사 측으로 일괄 제공해 줍니다. 아주 편리해진 서비스죠. 그 서비스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 이제 홈택스 사이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이제 여기서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조회 발급 누르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관련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제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일단 로그인 해놓은 상태고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주시면은 이 자료가 일괄적으로 사측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 근로자는 이제 최소한의 노력만 이제 해서 이제 간편하게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제 국세청 그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이 미리 보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제 금액을 이제 계산하고 그 작년의 데이터까지 불러와서 예상 세액을 이제 도출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이제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왔죠. 그 다음 조회 발급, 그 다음 연말정산, 여기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설명이 엄청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작년과 비교해서 예상 세액을 도출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시범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 결국은 10월부터 올해 10월부터 이제 12월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직접 확인해 주시면서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이제 직접 수정이나 입력해서 이제 예상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걸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미리 어떻게 그 소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얼마나 받게 될지 아니면 얼마나 더 내게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그 소비 계획 같은 걸 이제 세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달라지는 공제. 엄청 간단한데요. 그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고, 기부금 공제율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엄청 간단한데요.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의 이 합계가 만약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썼을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10%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원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데 이제 330만 원, 물론 이제 조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공제 한도도 이제 1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에서 20%, 그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각각 5%씩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신용카드 를 활용한 소비나 또는 이제 기부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기부해도 되고 올해 기부해도 된다 하시면 이제 올해로 가급적 이제 기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늘 매년 봐왔지만 또 매년 봐도 새로운 바로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 이제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그런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고 일단 연금저축의 경우 이제 4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됩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합쳐서 700만 원이란 건 이제 연금저축을 빵원 넣고 IRP만 700 넣어도 그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한도까지 이제 불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제 한도 700만 원까지 이제 불입했을 경우, 총급의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를 곱해서 115만 5천 원을 이제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되고, 만약에 총급여가 그 금액을 이제 초과할 경우, 5,500을 초과할 경우 13.2%를 곱한 92만 4천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은퇴 준비 또 노후 대비를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한도를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요. 만약 IRP 이제 드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면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빨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냥 짤막하게 이제 알아보면 좋은 것들인데요. 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경우 이제 미리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같은 경우 돈을 이만큼 벌었을까 이만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이제 그냥 덜 벌었다 하고 빼줄게. 이런 게 소득공제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그 세율을 곱해서 이런 산출세액이 나는데 또 여기서 이만큼 세금은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빼줄게. 이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일단 소득공제가 되는 그 항목들을 보면 이제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뭐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중교통, 도서 공연, 그런 문화비용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인적공제도 있고요. 교육비, 월세액, 연금계좌,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과 IRP죠. 그 다음에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말씀드렸냐면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별로 이제 직접 챙겨야 될 항목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크게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 크게 6가지가 꼭 반드시 챙겨야 될 항목이라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런 항목들은 웬만한 이제 저희 소비생활이나 경제생활은 다 이제 전산화가 되고,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특히 직장인의 경우 거의 뭐 원천징수도 되고 뭐 전산으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드시 내야 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된 그런 세금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전산상으로 잡기 어려운 것들이나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이 바로 이런 항목들입니다. 일단 크게 이제 학원비가 있고요. 이제 자녀 교육비 같은 거죠. 그다음 기부금 중에서도 일단 전산상으로 잡히는 기부금들도 있지만 가끔 누락되는 기부금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안 했다던가 이제 국세청으로 전송이 안 됐다던가 이런 식의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 월세 이것도 반드시 이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제 제출하셔야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그리고 그 청각장애 있는 분들의 경우 이제 보청기 관련 비용, 뭐 임차비나 이제 구매 비용 포함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목적의 안경, 콘택트 렌즈 포함입니다. 다만 여기 선글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항목들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꼭 챙기셔서 직장에 이제 제출해 주시면 연말정산에 좀 더 행복한 그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여기서 줄이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러스톤 연금 포럼의 고재량 연구원이었고요. 트러스톤 TV 많은 구독과 사랑, 좋아요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